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누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노후의 생활 모습 또 노후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가끔씩 보면 친구분들하고 말다툼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말다툼을 어쩌다 하시나 이렇게 지켜봤더니요. 주로 자식 이야기 하시다가 다툼하시더라고요. 먼저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따님 있으신 할머니들이 딸이 이거 사줬어, 딸이 뭐 해줬어, 이런 말들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아들만 있으신 어르신들이 또 이에 뒤질세라. 우리 아들은 또 이렇게 해줬어. 딸보다 아들이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시면서 서로 아들 자랑, 딸 자랑 하기 시작하시다가 처음에는 그냥 자랑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뒤로 가면서 이제 싸움이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딸이 있으신 게 좋으신 건지 아니면 아들이 있으신 게 좋으신 건지 또 아니면 또 제3의 어르신들은 그걸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 필요 없어. 무자식이 상팔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말씀이 맞는지 참 혼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저도 참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이야기 주제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과 관련해서 아들 이야기, 딸 이야기 모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요, 할아버님이 상담을 하셨는데 이 할아버님은 아들만 있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한 명은 어떻게 산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고민 상담을 하셨고요. 두 번째 사례는 할머님이 상담을 하셨는데 여긴 또 딸만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딸들의 결혼 후의 생활에 수준이 좀 차이가 나서 그래서 할머니가 좀 중간에서 힘들다 하시는 그런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례는 할아버님이 상담하셨고요. 아들만 셋을 두셨어요. 그리고 이 할아버님은 지금 혼자 되셔서 혼자 지내고 계시고요. 근데 아들들하고는 이제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아들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째 아들은 회사에 다니면서 딸만 둘을 이제 손녀 두고 그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둘째 아들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일남 이녀를 두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내 셋째 아들은 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째 아들 얘기하시는데 큰 며느리는 성격이 화끈하대요. 그러시면서 뒤에 살짝 붙이시는 말씀이 좋게 말해서 화끈한 거고요. 워낙 자기 주장이 강해서 아내가 있었을 때는 고부 갈등이 되게 심했대요. 그래서 중간에 이 할아버님이랑 큰아들이랑 껴서 많이 곤란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거든요. 큰아들은 결혼하고 나서 전세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얼마 전에 아파트 분양을 넣었던 게 잘 됐대요. 그래서 집을 장만하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집 안에서 작은 일 같지만 경사가 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제 모두 축하해주고 있고.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이 할아버님한테는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아들인데 둘째 아들은 처갓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처갓집에 들어가서 살 때도 사연이 있었대요. 그 사돈 어른들. 그러니까 둘째 아들 기준으로 하면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원래 부부관계 사이가 좋지 않으셔서 별거를 하셨다고 합니다. 별거를 하시다가 장인어른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셨대요. 그러니까 이 집으로 다시 합가를 하실 가능성이 이제 없어지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모님이 너무 울적해 하시고 외로워하시고 하시면서 어느 날 딸하고 사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 혼자 사는데 이렇게 큰 집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서 좀 측은하시잖아요. 그래서 딸하고 사위가 그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된 그런 경우라고 해요. 근데 이 그 할아버님, 상담하신 할아버님의 둘째 아들이죠. 워낙 삭삭하고 장모님께 잘하고 하니까 장모님도 잘해주시고 그래서 처가댁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관계가 화목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었대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 아들들이 할아버님 집으로 가끔씩 모일 때가 있잖아요. 집안에 어떤 행사가 있다든가 할 때 이제 본가에 와서
보니까 여성은 없고 다 남성들이죠. 아들 셋하고 할아버지하고. 그래서 술 한 잔 기울이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둘째 아들은 내가 처가집에서 살면서의 어떤 좀 불편한 일들 이런 것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할아버님은 그 얘기를 귀 기울여 들으시다가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둘째 아들 계속 거기서 살아야 될까? 나와서 좀 큰아들처럼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갖고 있고 둘째 아들도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겠지만 형이 이제 집을 장만하게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도 저렇게 나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를 나누었던 걸 할아버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마음속에 이제 담아두셨던 거죠. 옛날 어르신들 말씀하시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웬만하면 처가살이는 안 한다. 그러니까 처가살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건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시는 어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 작은 아들이 그렇게 처갓집에 가서 살고 있으니까 할아버님 생각에는 마음이 좀 놓이지 않으셨는데 거기다가 작은 아들도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냥 작은 아들 보고 너도 그냥 나와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차셨는데 또 막상 며느리 얼굴을 보면 그 말이 안 나오더래요. 왜냐하면 엄마 걱정하는 며느리의 그 모습이 떠오르니까. 그래서 할아버님이 내가 좀 용기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나와서 당당하게 살으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걸 실천에 못 옮기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막내 아들도 걱정이시래요. 왜냐하면 첫째랑 둘째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이렇게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막내 아들은 원래 세 아들 중에서 제일 똘똘했대요. 제일 똑똑했고 학교 다닐 때도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아들이래요. 근데 졸업 후에 진로를 어떻게 결정했냐면 너무 똑똑하니까 그 분야의 강사로, 학원 강사로 취업을 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니까 학원 강사로 말하자면 스카웃돼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니까 학생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이 선생님 보고 오니까.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이 정도 인기라고 하면 나가서 학원을 차리는 게 낫겠다. 월급 받지 말고. 그래서 학원을 차렸답니다. 차렸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서 강의만 할 때 하고 학원을 차려서 할 때는 강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운영이나 경영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둘째 아들에게 그 부분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큰 포부를 갖고 차렸는데 점점 기울어져 갔던 거죠. 학생 수도 줄어들고. 그래서 급기야는 이 막내 아들이 학원을 폐업을 합니다. 빚도 많이 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되니까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들어가서 일을 했대요. 그래서 마을버스 운전 일을 하는데 그 막내 아들에게는 운전하는 일이 적성에 맞는 일은 아니더랍니다. 학원에서만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버스 운전하는 일도 오래 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도 마감을 하고 지금은 다시 원상복귀했다고 합니다. 학원 강사로. 그래서 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할아버님 생각은 이런 거예요. 걔네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좀 어렵고 아이들, 손주들은 계속 커가니까 돈은 계속 들어갈 텐데 그 집도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님은 내가 아버지 된 입장에서 큰아들만 지금 걱정이 없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좀 내가 좀 어떻게 개입을 해서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말을 할까요? 제 생각을 아들들한테 당당하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놔두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상담을 해 오셨어요. 아들이 셋이신데 그런 얘기들 예전 어르신들이 하셨던 말씀 기억나세요? 그 가지 남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러니까는 이 사례에서요. 큰아들은 잘 됐죠. 그러면 큰아들이 잘 된 걸 가지고 기뻐하실 수도 있는데 이 어르신은 안 되고 있는 아들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또 집중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일 큰 고민은 막내보다는 둘째가 제일 걱정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궁금하신 건 나오라고 할까요? 이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에는 요즘 집장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할아버님은 고민이라고 저한테 상담을 하셨지만 다른 분들이 아마 이 이야기를 할아버지의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행복한 고민 아닙니까? 집이 일단 안정적으로 장만이 된 셈이잖아요. 물론 장모님의 집이기는 하지만 집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할아버님이 이 사례를 가지고 작은 아들을 나오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걱정거리라고 저한테 상담을 하셨지만 집이 안정적이니까 두 내외가 부지런히 모아서 나중에 더 좋은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님이 도움을 주실 수 있을 때 그 도움을 받고 나는 경제적으로 그 준비를 해놓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님이 그렇게 개입을 하시거나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아드님한테 나와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굉장히 너는 지금 좋은 조건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두뇌가 그 장모님 잘 모시면서 열심히 경제활동해서 나중에 너희가 원하는 추구하는 그런 집을 장만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라고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 막내 아들에 대한 걱정 고민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아버님이 경제적으로 딱히 도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을 한번 했다가 잘 안 돼서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자, 막내 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굴곡은 있었지만 스스로 다 헤쳐나가요. 강사를 하다가 학원을 운영해 봐야지도 아버지한테 손 하나 벌리지 않고 사업을 차렸어요. 그리고 사업이 잘 안 됐을 때는 빠르게 마음을 먹고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본인이 의지를 갖고 바로 취업을 했죠. 근데 이게 적성에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빠른 판단력으로 원래 내가 잘했던 걸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또 빠르게 실천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막내 아드님은 학원 강사로서의 생활을 앞으로는 오랫동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기회가 돼서 그 일을 했지만 그 일을 한 이후로 다른 경험을 해봤지만 이게 나한테는 제일 잘 맞는다? 이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판단이 다른 경험을 통해서 확고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일을 열심히 해서 앞에서 사업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런 재산이나 빚도 갚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막내 아들에게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아버지 된 입장에서 아들들에게 보다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제가 볼 때는 둘째 아드님도 셋째 아드님도 각자의 삶을 본인이 스스로 잘 설계해서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걱정보다는 만났을 때 한 번씩 격려를 해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서 저는 자식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여러 명이든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항상 똑같으시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잘된 큰아들도 있으니까 그걸 보고 기뻐하실 수는 없나요? 라고 생각했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잘된 아들, 잘된 자식보다는 지금 안 되어 있는 아들들에게 마음이 쓰이게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간접적으로 느껴보기도 하고 저도 또 어르신을 통해서 그런 따뜻한 부모됨이라는 그런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사례 함께 하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질문하시죠. 저는요, 자식들이 힘들어하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재산을 미리 처분해서 나눠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그냥 나눠주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이 형편이 어려울 때 나는 재산이 있으니까 나중에 주는 것보다는 어려울 때 도움 주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 질문이신 거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같이 보시는 선생님들도 지금 선생님 질문을 듣고 막 여러 판단이 지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어려울 때 도와줘야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안 돼, 미리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 맞는 답변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답이 무슨 문제집 뒤에 있는 정답지처럼 딱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민 안 하고 살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정답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질문 참 많이 하세요. 실제로 어르신들이. 왜냐하면 자식이 지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내 눈앞에서 보는데 복지관에서 교육받을 때는 절대 돈 미리 물려주지 말라고 교육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안 주고 있으려니까 자식이 눈에 밟히고 주자니 나중에 내가 또 어려워질 것 같고 이 얘기거든요. 제 생각에는 미리 주는 거는 조금 반대예요. 미리 주는 건 반대인데 여기서 반대라고 한 미리 주는 거는 공식적으로 주는 거. 그러니까는 뭐 증여라든가 살아계실 때 증여를 한다든가 뭐 이거는 미리 하셨을 때 우리 뉴스에서도 간혹 들으시지만 문제가 나중에 불거졌을 때 지금은 좋은 마음으로 주고 받을 때도 매우 감사해 해요. 자녀들 입장에서도. 근데 이 마음이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 사건이 해결이 되고 나서 평온한 상태가 되면 그때 고마웠던 마음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어르신 입장에서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줬었는데 너 요즘 왜 이렇게 식었어? 라는 마음에 또 서운함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주는 거는 미리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너무 힘들어할 때는 공식적으로 주는 것 외에 다른 경로로서 비공식적으로 조금씩 도움을 주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비공식적으로 준다는 건 공공연하게 법적으로 뭘 준다든가 크게 준다든가 이런 거 말고요. 그리고 다른 자녀들한테 알리면서 이렇게 공평하게 주는 거 말고 어려우니까 조금 왜 우리가 용돈 주듯이 하는 그런 개념으로 아버지가 조금 요 정도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버지도 많이는 지금 도와주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어려운 순간만 살짝 넘기실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도움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좀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을까요? 네. 좀 더 명쾌한 답변이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지금 이 사례 보시면 아들만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딸에 대한 마음도 사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하고 상담해 보니까 할아버지의 성품 자체가 굉장히 온화하고 따뜻한 분이세요. 그리고 사람을 많이 잘 챙기는 분. 이런 분들 있죠. 어디를 가도 꼭 뭐를 사들고 가는 분. 그리고 식사를 하기로 하면 가서 식사를 같이 하시고 뭐 때로는 내가 돈을 낼 수도 있지만 이분은 식사만 같이 하시는 게 아니라 식사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5명이 식사를 만약에 하기로 했다 그러면 식사 자리 갈 때 꼭 쬐끄만 선물이라도 갖고 가세요. 큰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씩 나눔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 베푸는 걸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친구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아들만 셋을 두셨는데 아들이 많은 집에는 꼭 그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딸 역할하는 아들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꼭 딸 역할하는 아들들은요. 첫째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막내가 주로인데 이 댁에서는 할아버님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제일 마음 쓰는 거 느껴지셨죠? 둘째 아들이 딸 같은 역할을 하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할아버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갓집에서 같이 살아도 장모님께 살갑게 잘하는 그런 사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할아버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할아버님이 특별히 어떻게 걱정을 안 하셔도 할아버님이 지금 잘 살아오신 것처럼 둘째 아드님도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셋째는 할아버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제일 똑똑해요. 똑똑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해도 잘 안 될 것 같은지에 대한 판단력이 뛰어나더라고요. 사람이 판단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생각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은 했는데 이거를 실행으로 옮기는 게 잘 안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 게으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막내 아드님은 판단력도 좋고 실행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막내 아들에 대한 걱정도 할아버님이 더 이상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사례에서는 아드님만 두신 할아버님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